250mm 신발. 키워드가 이렇습니다. 25cm 신발이다. 이게 키워드 등장했어요. 지금 특검 수사 굉장히 이제 속도를 내면서 쭉 진행 중이에요. 특히 내란 특검 그동안 주목받았지만 이제 김건희 특검도 본격 가동돼서 뭔가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부터 좀 소개해드리죠. 신문 있습니다. 첫 타깃은 주가 조작. 김건희 특검 3부 토건 압수수색 어제 벌였습니다. 뭐 10여 곳이 넘는 곳을 뭐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했다고 알려지죠. 3대 특검 중에 가장 먼저 현장 수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래쪽 보죠. 내용 보겠습니다. 이 사안이 좀 복잡해요. 일단 김건희 특검에서 들여다보는 건데 이 3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좀 들여다본다는 거잖아요. 뭐 간략하게 보면 주가 5배 띄워서 수백억을 챙긴 혐의, 요 작은 제목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3부 토건 전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김건희 여사 하여튼 뭔가 관여했는지 이걸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핵심은 이거거든요, 지금.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 관심사 큰 사건 1호 수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개입 여부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런 거하고 또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게 내용이 주가 조작에서 조금 다소 복잡하긴 하나 아침에 매일경제가 어떻습니까? 아주 쉽게 여러분께 풀어드릴 텐데 우선 어제 이와 관련된 특검 어떤 발언, 목소리가 있었어요. 들어보시죠. 특검은 오늘 오전 주식회사 3부 토건 사건과 관련하여 총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수사 대상 중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자, 이 사안 좀 설명해 주시기에 지금 이고은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궁금한 게 이 3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뭔지 그리고 왜 김건희 특검이 이 사건부터 먼저 착수를 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일단 이 3부 토건 주가 조작 이 사건 관련해서는요. 3부 토건에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실제로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럴 것처럼 주가를 띄워서 그 전현직 이 임원들이 이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특검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본 게 지금 이 사건의 되게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자신들 이 해병대 출신 지인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3부 토건, 3부 내일 체크하고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거죠. 그게 2023년에 있었던 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유네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이 그다음에 이틀 뒤에 윤 전 대통령부가 우크라이나의 영부인을 접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나라가 이 재건 사업에 지원을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희룡 당시 이 국토부 장관이 이 3부 토건의 관계자들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렸던 이 재건 사업 포럼에 참여를 하고요. 또 3부 토건에서는 관련된 MOU를 공개하는 등 마치 3부 토건이 재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가 있고 실제 참여할 것처럼 공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 3부 토건 주가가 원래 한 주당 1,000원밖에 안 됐었는데 이러한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가 5,500원대로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 3부 토건의 전현직 임원들이 이 주가를 팔아 치우면서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는데 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자신들 지인들에게 3부 토건에 대한 주가를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나서 왜 이른바 3부 체크 이거군요. 3부 체크.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나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 검찰이 별다른 강제 수사나 심층 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수사함으로써 이 수사의 실적도 올릴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사하는데 압수수색 등 이제 절차가 많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 돌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수사가 덜 돼 있는 분야다. 이거부터 좀 들어가야 됐다. 그리고 관심이 많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거군요. 앞서 봤던 조선일보 기사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뭐 간략하게 요약된 거 요거 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카메라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3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란 무엇인가? 2023년에 벌어진 거예요. 3부 토건이 윤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5배 이상 부양한 사건. 방금 전에 이고은 변호사가 설명했죠. 5배나 뛰었다고.
근데 김건희 여사 측근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되면서 김 여사 역시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금 이겁니다. 이걸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봤던 세계일보 기사 다시 한번 불러오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나 봅니다. 여기 보면 작은 제목 좀 잡아주실까요? 여기 보면 뭐 상황에다 쭉 설명하고 요겁니다. 특검 3부 토건 증거인멸 정황도 수사하고 있다. 증거인멸이요? 저쪽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사 끝으로.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겁니다. 특검팀은 여기 보면 특검팀은 3부 토건의 증거인멸 의혹도 살피고 있다. 3부 토건은 압수수색 사흘 전인 지난달 30일 본사를 기존 서울 중구에서 종로구로 옮겼다. 본사로 옮겼다고요?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겁니다. 본사로 옮겼으면 이게 서류나 뭐 이런 거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심을 사는 겁니다. 그 6월 30일에 본사를 이전했는데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 것도 아니잖아요. 중구에서 종로로 갔다 네, 옵니다.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어떤 사업상의 필요 때문에 옮겼다라고 변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옮기게 되면 사용하던 PC나 서류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소실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특검에서는 지금 확보된 PC나 뭐 USB나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포렌식을 할 텐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서 아마 구속 수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러한 증거인멸을 과연 누가 교사했느냐 여기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 봐야 돼. 이게 진짜 무슨 증거 인멸하려는 그런 이상가 아니면 순수하게 정말 이상가 이런 것도 따져보겠지만 약간 좀 이상하다는 거죠. 정황이.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도 있었군요. 이런 가운데요. 아까 키워드에 무슨 신발 얘기 나왔잖아요. 바로 이 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간 샤넬 신발 사이즈는 250mm. 이거 누구 사이즈입니까, 이게? 특검, 김 여사 치수 확인 나설 듯. 여기 기사 보면은요. 아, 이건 또 다른 사안이에요. 이른바 건진법사라는 인물과 관련된 건데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에서 김건희 여사 청탁용으로 받은 명품 가방을 신발 등으로 바꿨는데 그때 교환한 신발 사이즈 크기가 250mm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발치수와 유사한 크기의 신발 아니냐? 지금 이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고은 변호사 신발 사이즈가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단서가 되는 겁니까 지금? 중요한 정황 증거는 될 정황 수 있을 증거. 것 같습니다. 네, 이 통일교 간부로부터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 샤넬 가방 등을 이제 두 차례 받았다는 건데요. 거기에 웃돈을 보태서 이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콘텐츠를 운영했을 때부터 굉장히 측근으로 알려진 이 유경옥 전 이 대통령실 행정관이 2번 바꿨는데 그 중에 한 번 바꾼 게 신발 한 켤레가 뭐 포함돼 다른 있었다는 가방으로도 거죠. 바꿨는데 그중에 또 신발이 있었다는 거죠. 바꾼 네. 것 중에. 그래서 소위 이제 신데렐라 수사다라고도 많은 분들이 부르긴 했는데 신발을 바꿨다는 건 사이즈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 해당 사이즈가 과연 김건희 여사 발에 딱 맞는 신발이냐? 만약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유경호 전 행정관은 이게 김건희 여사 부탁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샤넬 신발의 사이즈가 250mm라는 거고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도 250에서 260 정도의 발 사이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신발을 만드는 회사마다 사이즈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해당 샤넬사에서 이미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신발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사에서 만든 것이 과연 또 250mm가 맞는지 아마 소환 조사됐을 때 이 신발을 또 신겨볼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아니면 같거든요. 혹시 갖고 있는 신발 중에서 비슷한 사이즈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는 건가요, 그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환 조사 때 저 신발 사이즈가 김 여사 발에 맞는지도 특검에서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윤용걸 전 대표님, 이게 무슨 상황 같습니까, 지금 이게? 뭐 신발 얘기까지 나오네요, 지금. 예, 본인은 뭐 신데렐라 신발이 내 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 증거를 볼 때 유경옥 그 청와대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 심부름을 했을 가능성이 지금 정황이 자꾸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건진 법사한테 받은 거 통일교 쪽에서 뭔가 본부장한테 좀 건진 법사 건넸다는 받은 거잖아요. 게 예. 김건희 여사한테 갔는데 그거를 또 신발하고 핸드백하고 바꾼 거 아니에요, 샤넬? 그러니까 아마 김건희 여사 것일 확률이 지금 조금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일단 통일교 쪽에 건넸던 이 가방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뭐 이런 거 받은 바 없다. 그리고
이 건진법사라는 인물도 이거 뭐 덧낸 바 없다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신발 사이즈가 지금 뭔가 관건처럼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핸드백은 샤넬백은 내 거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신발은 김건희 여사 발 치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250mm로 나왔다니까 김건희 여사가 보통 사람 여성보다는 발 치수가 좀 크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딱 250이 딱 맞는다. 그러면은 신데렐라가 김건희 여사가 될 확률이 지금 좀 높아진 거죠. 참 생각지도 못한 막 신발 사이즈까지 지금 뭐 특검에서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요. 상황이 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기사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에 출석을 했어요. 그 내용 좀 다뤄보죠. 여기 기사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어제 재판에서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이거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거 무효입니다. 무효라고요? 이첩된 게? 그럼 뭐가 약간 절차 문제를 또 제기한 건데요. 그러다 특검은 꼬투리 잡기 그만하세요. 약간 이런 반응이었다 그래요. 재판에서 공방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출석하는데 묵묵부답. 근데 다만 지지자들한테는 미소를 보였다 이겁니다. 자, 그럼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 좀 확인해 볼까요? 지지자한테 미소를 보냈다 그러네요.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한 전 총리와 상의하셨습니까? 요 내용 우선 최창열 교수님 지금 영상 보니까 이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약간 굳은 표정을 지는데 또 옆에 지지자들이 막 이름을 외칠 때는 또 보면서 싹 슬쩍 보면서 그냥 미소 짓고 약간 뭔가 만족스럽다는 표정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재판을 보는 관점이 일반 국민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를 지금 그야말로 내란 사건의 우두머리 혐의의 피의자고 뭐 다른 사건도 있어요 지금. 직권남용죄도 있고 특수공무 집행방해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어제 보니까 표정이 아주 여유 있는 표정, 저 표정 아닙니까 지금? 여유 있는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아무 대답은 안 하고 반응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지지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연호를 하니까 내 재판 뭐 무죄, 그래서 설마 무죄 나온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법률가인데 본인 스스로 법률가고 이게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데 말이죠. 근데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론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지지자들이 이렇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것도 납득이 안 가는 생각이긴 한데 표정은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인계와 이첩이 다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법꾸라지라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고 법기술을 온갖 법기술을 다 동원하고 지난번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체포될 때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될 때도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발부에 뭐 관할권 얘기를 문제제기 계속 많이 얘기를 했죠. 했고 얼마나 많이 나왔던 얘기였어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그 맥락이 그 연장인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법적으로 뭔가를 이제 끄집어내서 시비를 걸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석방도 됐죠. 석방되고 또 심은정 검찰총장이 직시항공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지금 이제 석방된 상태로 있는 건데 전 저런 부분이 이제 특검이 정식으로 출범했으니까 내란 특검이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들께 말이죠. 사과나 반성의 그런 메시지가 전혀 없어요. 유감도 표시하지 않고 아무리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또 한때 대통령을 뽑은 우리 국민들 생각해서라도 최소한의 그런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을 다 알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내란 사건 재판이 그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이 사건이 검찰 쪽에서 이제 특검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특검이 이제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제 재판에서 이렇게 공방이 있었다는데 이거 아까 제목에 살짝만 나왔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특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그러니까 특검은 인계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의 사건을 이첩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인계, 이첩이 나왔어요. 인계와 이첩은 별개의 제도다. 그러니까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입니다. 이첩한 거. 인계해달라는데 왜 이첩합니까? 이거예요, 지금. 그러자 특검 측 설명은 이래요. 이거 납득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겁니다. 인계와 이첩,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한 건데 이런 미세한 부분을 꼬투리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반박합니다. 2004 이거 뭐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인계와 이첩.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 것이요. 이 특검 법안 6조 3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란 특검법 6조 3항 보시면 이 특별검사가 직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대검찰청, 뭐 공수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러한 수사 서류나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출과 수사 협조를 요청해야 되고요. 또 지금 이 내란 재판처럼 재판이 계속되다가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사건을 넘겨받을 때는 예. 이 사건을 인계해야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인계에 거죠. 그러니까 넘겨달라, 넘긴다 뜻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건 그게- 이첩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참 굉장히 창의적인 주장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왜냐하면 찾아낸 겁니까? 이게 인계를 하려면 사건을 넘기지 않고 어떻게 인계를 할까요? 이게 예를 들어 담당자가 바뀌면 우리가 흔히 인수인계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행돼 있던 것을 그대로 옮겨서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이 인계의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박억수 특검보의 지금 이야기가 인계를 하려면 사건을 넘겨받아야 인계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인계와 이첩은 결국 특검에 이 사건을 넘겨준다, 이관한다라는 의미로 결국 동일한 표현이고 결국 말꼬투리를 잡는 것이다라고 특검보에서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네. 꼬투리를 안 잡히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러면 특검이 아니 인계 아니고 그냥 이첩해 주세요. 인계도 하고 이첩도 하고 다 해주세요. 그랬으면은 괜찮았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인계한다라는 것이 사건을 넘겨받는다는 것이니까요. 인계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이첩했다라는 것과 전 별다른 표현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절차적 위법성 시비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윤 전 대통령께서 주장한 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러한 이 수사협조를 요청해야 되는데 왜 특수본에다가 이야기를 했냐. 예. 대검찰청의 장은 검찰총장 아니냐. 예.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게 인계를 요청했었어야지 왜 특수본에다 요청했냐라고 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특수본 검사도 왜 파견받아서 그대로 공소유지하고 있잖아요. 이 특수본이라는 특수본도 관계기관이고 특수본의 기관장이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특검보 측의 주장이 전 법률상 맞다라고 보여져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지만 재판부에서 실익 있는 주장으로 볼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과 반박이 나오는데 재판부가 이제 판단해 보겠다 그랬대요. 이게 이쪽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특검 쪽의 반박이 맞는 건지 이걸 판단해 보겠다. 인계 요청했는데 왜 이첩합니까? 이게 다른 거냐 같은 거냐 이걸 놓고 또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복잡하게 가는군요. 다음 마지막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보시죠.